무의식의 심리학. 1912년에 출판된 무의식의 심리학은 칼 융의 저서와 심리학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작품입니다. 이 책은 융과 프로이트 사이의 지적 결별이 이루어진 시점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융은 프로이트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주로 억압된 성적 욕망의 저장소로 보았습니다. 반면 융은 훨씬 더 광범위한 관점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 차원을 포함하며 이를 상징과 보편적 패턴으로 구성된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개념은 융의 분석 심리학의 핵심 기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융은 이러한 원형이 꿈, 신화, 그리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구합니다. 그는 영웅, 멘토, 재생과 같은 특정 상징들이 여러 전통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인간의 정신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관찰했습니다. 융에게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히 인류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경험을 조직하고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융이 꿈을 이러한 보편적 과정과 연결짓는 방식입니다. 그는 꿈이 단순히 하루 동안의 잔재나 억압된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무의식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메시지라고 믿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상징적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에 대한 숨겨진 측면을 발견하고 삶의 문제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상 경험뿐만 아니라 신화와 고대 종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이야기들이 인간이 공유하는 심리적 구조를 반영한다고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의 다른 심리학적 접근과 달리 융은 개인의 정신과 집단적 정신을 연결하는 통합적 관점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꿈과 일상 속 상징들을 이해함으로써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더 깊은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21년에 출판된 심리 유형은 칼 융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도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융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두 가지 기본 태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내향성과 외향성입니다. 또한 그는 네 가지 주요 심리적 기능의 감각, 직관, 사고, 감정애를 제시하며 이들이 결합되어 다양한 성격 유형을 형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융의 목표는 단순히 개인의 차이를 넘어 이러한 유형이 우리의 선택, 인간관계, 그리고 내적 갈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심리적 경향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개인의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더 사교적이고 외부 세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내면의 감정에 더 집중합니다. 두 성향 모두 장점과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융이 이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영감을 준 것 중 하나는 역사적 인물과 문학적 인물에 대한 그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괴테와 니체와 같은 인물을 예로 들어 서로 다른 성격 유형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깊이 있는 분석은 인간의 동기를 개인의 차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가 살아가는 문화적, 사회적 맥락과 연결시켰습니다. 심리 유형의 영향은 지대했으며 그의 이론은 이후 별표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 MBTI, 별표와 같은 도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도구는 교육, 조직, 치료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은 이러한 분류를 고정된 틀로 간주하기보다는 자기 탐구의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1951년에 출판된 아이온, 자아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는 칼 융의 가장 심오하고 복잡한 저서 중 하나로 인간 정신의 중심인 자라는 개념을 탐구합니다. 이 책에서 융은 자아가 균형과 전체성을 추구하는 개인의 여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며 이를 개성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책의 중심 주제 중 하나는 고차 자아라는 원형에 대한 분석과 그것이 신화, 종교, 그리고 꿈에서 상징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융은 특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아의 원형적 표현으로 주목했는데, 이는 빛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과 같은 대립된 요소의 통합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는 이 과정의 어두운 측면, 즉 반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도 탐구하며 전체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시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일면과 반드시 대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책 제목인 별표 아이온, 아이안, 별표은 시간의 순환과 영원을 의미하며 인간 정신의 발달이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상징적인 패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융은 연금술, 점성술, 신화의 개념을 활용하여 이러한 과정이 인류 역사와 집단 무의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원형과 상징이 우리의 심리적, 영적 발달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작품입니다. 융은 이 책을 통해 전체성을 향한 여정이 직면해야 할 도전과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깊이 있게 조명했습니다. 변형의 상징은 칼 융의 분석심리학 발전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된 작품으로 1912년에 초판이 출간되었고 1952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융은 프로이트의 이론, 특히 성에 대한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더욱 벗어나 자신의 이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징이 인간 정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독창적인 통찰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꿈, 신화, 그리고 문화적 서사 속에서 상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구하며 이러한 상징이 집단 무의식의 표현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합니다. 융은 종교적 신화, 영적 관습, 그리고 영웅, 뱀과 같은 원형적 이미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러한 상징들이 인간 정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적 변형을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징들이 무의식이 의식과 소통하는 방식이며 개인의 성장과 자기 발견의 여정을 안내한다고 보았습니다. 변형의 상징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인간 정신이 이성과 감정, 의식과 무의식 같은 대립된 요소들 사이의 균형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융은 이 대립되는 요소들이 통합될 때 진정한 변형이 이루어지며 개인이 더 높은 수준의 이해와 심리적 성숙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책은 고대 신화의 상세한 분석과 임상 사례 연구를 결합하여 개인의 내면 세계와 인류 역사에 걸쳐 이어지는 보편적 주제들 간의 연결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단순한 심리학적 탐구를 넘어 인류가 변화와 성장이라는 내적 힘을 어떻게 다뤄왔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1928년에 출판된 자아와 무의식은 의식과 무의식 간의 역동적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며 칼 융의 분석심리학적 사상을 공고히 한 작품입니다. 이 책은 당대의 지배적 심리학적 이론, 특히 프로이트의 관점을 넘어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가 단순히 갈등적일 뿐 아니라 협력과 통합을 포함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융은 무의식을 단순히 억압되고 비합리적인 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심리적 성장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간주하며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탐구했습니다. 개인 무의식은 개인의 기억과 경험으로 이루어진 반면 집단 무의식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원형이라는 보편적 구조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인간 정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특히 개인적 성장과 자기 발견의 중요성을 재조명했습니다. 이 책의 중심 개념 중 하나는 개성화 과정입니다. 이는 성격의 다양한 부분을 통합하여 하나의 전체적이고 조화로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융은 이러한 통합이 단순히 심리적 문제를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회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대의 의학적이고 기능주의적인 접근법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인간 정신의 복잡성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받았습니다. 자아와 무의식은 1920년대 지식인과 예술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율은 인간 정신의 복잡성을 설명할 더 폭넓은 이론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통적인 정신분석학계에서는 융의 이론을 과학에서 멀어진 위험한 이탈로 간주하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심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문학, 철학, 심지어 영성 분야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944년에 출판된 심리학과 연금술은 칼 융의 저서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작품 중 하나로 심리학의 세계를 연금술의 상징적 우주와 연결시킵니다. 당시만 해도 연금술이 과학과는 무관하다고 여겨졌지만 융은 연금술이 단순히 금속을 금으로 변환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내적 변형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의 독창성은 연금술을 개성화 과정의 은유적 체계로 바라본 데 있습니다. 융은 연금술사들의 난해한 텍스트와 이미지들, 예를 들어 용광로, 변환, 철학적 황금의 이 심리적 성장의 단계를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니그레도, 나이그러도, 즉 별표 흑화, 별표는 무의식의 가장 어둡고 억압된 측면인 그림자와의 대면을 상징합니다. 반면 별표 알베도, 엘비도, 별표와 별표 루베도, 너베도, 별표는 각각 정화와 통합의 단계를 나타내며 궁극적으로 전체성의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융은 파라켈수스, 페러셀서스와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 허미즈 트리즈메지스터스와 같은 연금술사들의 고대 텍스트와 작업을 연구하며 이 원리를 자신의 임상 경험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꿈과 환상이 종종 연금술에서 발견되는 이미지들과 유사한 상징을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상징들이 과거의 유물일 뿐 아니라 여전히 집단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원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당시 과학계에서는 과감하고 심지어 엉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심리학과 연금술은 고대 상징들이 현대인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자기 이해와 변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이 책은 심리학을 영성, 예술, 철학과 같은 영역과 연결시키며 인간 정신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1964년에 출판된 인간과 그의 상징은 칼 융의 마지막 저서로 그의 생애 말년에 구상되었으며 보다 폭넓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작품입니다. 융이 첫 번째 장을 집필했으며 나머지 장들은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와 같은 가까운 동료들이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인간 정신에서 상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탐구하며 꿈, 신화, 예술 속에서 상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융은 상징이 무의식의 언어라고 믿었으며 무의식이 의식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과 그의 상징은 심리학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위해 쓰였으며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을 쉽게 소개합니다. 책은 원형, 집단 무의식, 개성화 과정과 같은 기본 개념을 다루며 꿈과 문화적 상징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이미지들이 인간 정신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상징이 개인의 자기 이해와 성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강조합니다. 책은 교육적이고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과 사파가 포함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인간과 그의 상징은 융의 사상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입문서로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분야의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1952년에 출판된 동시성, 비인과적 연결의 원리는 칼 융의 가장 혁신적이고 논쟁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를 제시한 작품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사건들 간의 의미 있는 연결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탐구합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을 별표 동시성, 동시적 사건, 별표이라고 명명했으며 이는 심리학과 물리학을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탄생한 개념으로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와의 협업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 융은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상징적이고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특히 개인의 감정적 상태나 내적 변화와 연결될 때 그 중요성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임상 사례를 통해 이 개념을 설명했으며,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스카라베, 딱정벌레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에서 한 환자가 꿈에서 스카라베를 보았고, 바로 그 순간 실제로 창문에 같은 종류의 곤충이 나타난 사건을 언급하며 동시성의 의미를 논했습니다. 융은 이러한 이론을 통해 기계론적 세계관에 도전하며 인간의 정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 패턴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동시성은 단순한 흥미로운 현상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 외부 세계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동시성에 대한 이 작품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양자물리학, 영성,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를 불러일으키며 인간 연결의 신비를 탐구하는 데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 심리적, 철학적 관점을 새롭게 열어주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38년에 출판된 심리학과 종교는 칼 융이 예일대학교에서 진행한 1년의 강의를 바탕으로 집필된 저서로 분석심리학과 종교적 전통 간의 관계를 탐구한 작품입니다. 융은 종교적 경험이 인간의 정신에 깊이 뿌리내린 것으로 집단 무의식의 원형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에서 융은 신, 악마, 구원과 같은 종교적 이미지가 인간 정신의 근본적인 심리적 과정을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종교적 의식, 신화, 상징을 인간의 보편적 욕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분석하며 종교가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내적 균형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리학과 종교의 주요 기여 중 하나는 종교를 개성화 과정의 한 경로로 바라본 점입니다. 융은 종교적 상징과 경험이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돕고 개인이 자신의 전체성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교가 교조주의에 빠질 경우 개인의 심리적 성장을 억압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이 작품은 영성과 심리학의 교차점을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융은 종교적 상징이 개인의 마음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며 종교가 단순한 신념 체계를 넘어 인간 정신의 심층적 구조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심리학과 종교는 인간이 정신적, 영적 차원에서 균형과 의미를 추구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34년에) 출간된 개성의 발달은 칼 융이 인간의 삶 전반에 걸친 심리적 성장 과정을 탐구한 에세이 모음집입니다. 융은 개성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경험, 인간관계, 그리고 무의식과의 대면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이 책의 중심 사상 중 하나는 개성의 발달이 자아의 여러 측면을 통합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통 억압되거나 무시되는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융은 교육, 어린 시절, 부모와 교사의 역할과 같은 주제를 다루며 아이의 자연스러운 창의력을 억누르지 않고 개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책은 또한 인생의 후반기로의 전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융은 이 시기를 개별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점으로 여겼습니다. 이 시기에는 개인이 자신의 두려움과 한계를 직면하며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성의 발달은 융의 분석 심리학이 개인의 성장과 인간관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독서입니다. 이 책은 보다 온전하고 통합된 삶을 위한 통찰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1954년에) 출간된 원형과 집단무의식은 칼 융의 심층심리학 이론을 집대성한 가장 중요한 저서 중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융은 집단무의식이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자신의 사상을 심도 있게 설명합니다. 원형은 인간 행동과 문화적 서사를 형성하는 보편적인 정신 구조입니다. 융은 원형을 꿈,
신화, 동화, 종교에서 나타나는 근원적인 패턴으로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영웅, 어머니, 그림자, 현자 등이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원형들이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필요와 도전을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은 또한 임상 현장에서 원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구하며 개인이 내적 갈등을 다루고 심리적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융은 이러한 상징들을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이 개별화 과정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원형과 집단무의식은 보편적 정신 구조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고 개인의 심리를 집단의식과 연결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필독서입니다. 1961년에 사후 출간된 기억, 꿈, 사색은 칼 융의 자서전으로 그의 조수 아니엘라 야페와의 협력으로 완성된 독특한 작품입니다. 이 책에서 융은 자신의 개인적, 직업적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회고하며 심리학자이자 사상가로서의 여정을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이 작품은 개인적인 기억과 더불어 꿈, 영성, 연금술, 집단무의식과 같은 주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융은 자신의 신비로운 체험과 영감을 주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그의 세계관을 형성한 중요한 경험들과 분석 심리학의 선구적 발견들을 설명합니다. 이 책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융이 자신의 의심과 내적 갈등을 솔직하게 다룬 점입니다. 그는 심리적 성장이 끊임없고 도전적인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프로이트와의 관계, 연금술에 대한 관심, 영적 지혜를 찾기 위한 세계 여행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룹니다. 기억, 꿈, 사색은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중 한 사람인 칼 융의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는 자화상으로 분석 심리학을 이끈 위대한 정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입니다.